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오페라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걸작 투란도트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 이탈리아 무대를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해서 내한 전부터 화제였던 공연이었습니다. 무대 세트나 뭐 배우 이름 똑같았어요? 네. 그런데 관람객들 사이에서 환불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피해자 수백 명이 모인 단톡방까지 개설이 됐는데요. 어허. 공연 품질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뭐 이태리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다면서 왜요? 네, 그런데 좀 이유가 궁금한데 네. 이런 공연 품질이 낮았다라는 주관적인 이유로도 환불 조치가 가능할지 그 기준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연한다고 해서 안 했다 이러면 뭐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공연 이루어졌고 다 봤는데도 환불이 성립될 수 있느냐? 네, 아니 일단 그럼 이 사건 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그 우선 그 경기장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었고요. 네.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객석에 앉아있던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이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55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른데요. 10배 차이가 나요? 네. 예.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심했다라는 것과 주최 측의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 당일 공연 시간과 맞물려서 올림픽 공원 내에 3건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네,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한쪽에서는 일렉트로닉 록밴드 라이브 공연이 있었고 예.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수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다른 공연에 그 소리가 그냥 다 들어와 버렸다 공연장으로? 네, 그대로 야외이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그래요? 오페라인데? 오페라인데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오페라 공연 자체 음향도 작은 편이었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그 타 공연장에서의 소음 그리고 진동까지 고스란히 전달이 됐던 겁니다. 특히 전자음악 EDM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고 드럼 소리도 동반되다 보니까 이 극 중에 인물이 죽는 슬픈 클라이막스 씬이 있었는데 EDM과 같이 들어야 했다라는 말도 나왔고 그 정도로 소리가 들어갔다고요? 아니, 예. 공연 장소가 체조 경기장이라고 했죠? 네, 다른 체조 공연은 야외에서 벌어진 거고. 야외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 소리가 좀 들어올 수는 있었겠구나. 예. 게다가 그 외부 노래가 너무 크게 들려서 옆에 관객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관련 내용을 관객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오른쪽 귀에서는 EDM 파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왼쪽 네. 귀에서는 오페라가 들렸는데 오페라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손으로 귀를 모으고 들어야 될 정도로 주변 소음이 너무 심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알겠고 네. 주최 측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리가 소홀했다는 건 사실 소음 자체는 당일에 발생을 했던 거고 사전 대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관리 소홀은 무분별한 자리 이동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앞자리가 55만 원이었고 가장 뒤가 5만 원짜리 객석이었는데요. 지정석이잖아요. 네, 공연 후기에 5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서 55만 원짜리 자리에 가면 된다라는 후기까지 적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대가 바뀔 때마다 자리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한번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잠깐 불이 꺼져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근데 저 뒤에 관람석에서 뛰어내려오는 커플도 있었고요. 손잡고 사람이 그러니까 우르르 내려왔어요. 한 번에. 대략 몇 명 정도였어요? 100명 넘어요. 진짜 우르르 내려왔어요. 우르르. 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자기 자리가 아닌 데를 앉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제 자리예요 라고 하면서 옆으로 그냥 빠져갖고 뒤로 가고 일단 재질하는 건 아예 없었고요. 좀 상상이 안 되는 믿기지 않는. 장면인데 네. 일단 주최 측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최 측은 우선 이제 그 분노한 관객들이 음향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불만 제기를 하니까 돌아왔던 답변도 조금 황당했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뭐 오페라를 뭐 보신 적이 있냐, 뭐 원래 그런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사람을 좀 이렇게 좀 깔아뭉개는 식? 그거는 좀 더 많은 경험 해보시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뭘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네. 주최 측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네,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점점 이제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주최 측도 어느 정도 그 불만을 인지를 하고 다음 날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 공연 중 타 콘서트의 외부 요인으로 소음이 경기장 내부로 유입이 됐다. 보상으로 초대권을 줄 테니 재관람해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말이 초대권인 거지 남은 자리를 알아서 예매를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가령 오늘 오전에 문자가 와서 오늘 저녁 공연을 가시라라는 식이었던 건데요. 네.
다만 관람객이 서울에만 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평일이다 보니 일정도 있고 무엇보다 두 번 다시 시간을 들여서 보고 싶은 공연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많았고요. 예. 결국 그 관람객들이 원하는 방식의 보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관람객들이 원하고 환불이었던 환불, 건데 그건 사과,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자체도 이제 중요한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공연을 다 봤는데도 환불이 가능하냐? 네. 라고는 더 큰 틀의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뭐 환불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긴 합니다. 예. 가령 그 중요 출연자가 교체가 됐다라거나 예.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을 절반밖에 못했을 경우에는 입장료도 환급을 하고 배상도 하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최근 보상이 이루어졌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가령 제가 예약을 할 때는 시야 관람에 전혀 방해 뭐 요소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안 보였을 경우 관람에 제한이 있었을 경우에는 입장료 절반을 환급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예. 충분히 있고요. 예. 그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도 해당 공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이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강제를 또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예. 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건데요.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다른 소음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점은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공연 중간에 막 사람들이 뭐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데 아무 제한 없이 이동하면서 관람에 방해를 받은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현 공연 같은 경우는 다수가 일관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 주최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에 하자 있으면 당연히 반품 환불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너무 단순한가요? 아닙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